자, 오늘은 13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3장은 화학 반응 속도론입니다. 자, 화학 반응 속도론은 대학교에서 물리화학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반응 속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반응물의 농도 변화, 시간당 생성물의 농도 변화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당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뭐가 있다? 혹시 미분 적분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미분적분이 엄청 뭐 어렵게 나오고 그렇진 않고요. 그냥 간단한 수준에서 미분적분만 봐도 무방합니다. 자, 반응 속도에서는 크게 반응 속도의 정의, 그리고 속도 법칙, 농도 시간 관계, 그리고 온도 의존성, 반응 메커니즘, 촉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응 속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반응의 속도를 다루는 화학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의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A가 B가 된다라고 했을 때, A가 B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A가 없어지고 B가 만들어진다라고만 하겠지만, 여러분들, 공학 계열, 뭐 공대 또는 뭐 공정, 어떤 물질을 만들 때, 뭐 10개를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낼 수 있지만 10개를 하루 만에 만들어내는 거랑 1년 후에 만들어내는 거랑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응 속도는 사실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 속도. 반응물을 얼만큼. 대학교를 언제 가냐가 중요한 물론 뭐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일단 반응 속도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반응 속도라고 얘기했을 때 시간당 농도 변화를 했는데 A는 반응물이고요. 자, B는 생성물이잖아. 자, 그러면 시간당 A의 농도 변화 했을 때, 자, 얘는 반응물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없어지니까 농도 변화가 갈수록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바꾼 거겠죠. 왜 마이너스가 붙었냐? 딴 게 아니고 반응물이니까가 아니고 A가 처음에 뭐 5만큼 있었다가 2만큼 있으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기 때문에 농도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큼의 농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값을 보인다. 그래서 A의 농도 변화, B는 시간 델타 t 동안의 B 농도의 변화라고 해서 자, 농도 변화 델타 t분의 얘는 생성물이니까 델타 B. 근데 여기 있는 대문자래 대괄호는 농도 몰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몰 농도가 뭐죠? 몰 퍼 리터를 의미하잖아. 자, 그래서 A는 농도를 감소하기 때문에 델타 A는 음수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로 보정해준다. 보정값. 부호로서 보정해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A가 처음에 검은색이었고요. B는 빨간색이라 봤을 때 A에서 B로 가고 있습니다. 자, A에서 B로 가고 있을 때 시간당 A의 농도 변화를 보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수치가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 뭐 이 예를 들어 20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간당 농도 변화를 보면서 반응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디냐면 556페이지가 되는데요. 자, 브로민 분자와 포름산 또는 폼산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브로민의 색깔이 레드, 브라운 색깔이 했을 때 이게 점점 이온으로 바뀔 때 색깔이 점점 농도가 감소한다. 색깔이 점점 연해진다. 라는 걸 보고 우리가 반응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반응 속도를 알 수 있다. 자,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BR2의 비례는 자, 이건 뭐죠? 브라민 흡수대 파장 T1, T2, T3 자, 1로 갈수록 반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네요. 시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흡수되는 파장 자체가 이 파장은 똑같지만 흡수되는 이 양이 적다. 적다 흡수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흡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BR2의 양이 작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많으면 그만큼의 많은 파장, 많은 것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하는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양이 감소하고 있다. 반응 속도 보면 BR2의 양이고요. 속도 몰농도 퍼 초입니다. 맞죠? 왜냐면 얘가 몰농도고요. 얘는 초니까 예를 들어 몰 퍼 초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우리가 여기서 있는 이 기울기를 구한다고 했을 때 기울기죠? 기울기. 자, 얘는 V. 자, BR2. 자, 반응 속도에서 얘가 지금 현재 시간 그리고 속도 요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점점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각각에 해당되는 이 지금 반응 속도를 보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여기 기울기를 그어주는 게 여기 있는 얘기죠. 그럼 반응 속도가 갈수록 작아진다라고 볼 수는 있죠.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점점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자, 그런데 이 K는 뭐냐면 일단은 뭔가 상수인데요. 자, 상수인데 상수에 대한 표현을 이 속도와 농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냐에 대한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 만든 K인데 K가 보면은 거의 유사하잖아요. 맞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에 대해서 정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을 때 반응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을 때 그 다음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면 여기로 할까요? 반응 속도 상수라고 했을 때 자,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도 증가한다. 왜? 비례상수 K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반응속도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응속도 상수는 속도와 농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농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알다시피 BR2의 농도는 갈수록 어떻게 됐었죠? 여기서 다시 위로 보면 농도는 감소하는데 속도는 증가하니까 이 반응속도 상수라는 K가 일정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BR2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맞죠? V는 K의 BR2 자, 이렇게 세울 수 있을 때, 이 BR2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반응 속도도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비례상수 값을 보이기 때문에,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얘기는, 자, 이번에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일어나는 반응을 한 가지를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책에서는 558페이지가 있네요. 558페이지. 자, PV는 nRT식에서 V는 n분의 RT니까 얘는 지금 몰 농도잖아. 맞죠? 그래서 산소의 몰 농도를 가지고 얘를 M이라 했을 때 M에 관해서 정리하면 RT분의 1P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몰 농도를 집어넣는데 그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식으로 R은 상수니까요. 온도 측정하고 시간당 압력 변화를 보면 우리는 기체에서 산소 기체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산소 기체의 속도를 반응 속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냥 속도 얘기하는데 화학에서는 속도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반응이라는 말을 붙여서 반응 속도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 선배 또는 후배가 선생님들 임용고시 시험 칠 때 이 수업 시연을 하는데 속도라는 얘기를 해야 계속해서 반응 속도라고 왜 안 붙이냐고 이렇게 지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반응 속도, 화학에선 반응이 많잖아요. 그래서 반응 속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붙여야 한다라는 거. 그게 좀 알아야 되는 의미입니다. 자, 역시나 얘들 또 EH2, EH2O2가 되는 반응.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썼고요. 그냥 기울기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반응 속도와 화학 양론 여러분들 교과서 559페이지입니다. 559페이지. 자, 2A가 B가 되는 반응에 1몰의 B가 생성되는데 2몰의 A가 소모된다. 1몰의 B가 생성되는데 2몰의 A가 소모된다. 자, 자, 이거를 우리가 알다시피 얘가 2몰만큼 없어지면 얘는 1몰만큼 생성되잖아요. 맞죠? 2몰만큼 없어질 때 1몰만큼 생성된다. 다시 말해서 B가 1몰 생성될 때 A가 2몰 소모된다. 자, 소모된다라고 봤을 때 자, 속도를 마이너스 2분의 1의 델타 t분의 델타 a.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물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2분의 1이 붙었냐면 이 둘을 반응 속도라고 표현했을 때 똑같은 값으로 A의 반응 속도가 B보다 현재 빠르잖아. 맞죠? A의 반응 속도가 B보다 빠르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똑같이 두기 위해서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B로 준다라면 A는 그거의 2배니까 2분의 1을 해줘야지 얘들 둘이가 똑같은 거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자, 이게 V가 됩니다. 반응 속도. 그래서 보정해 준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앞에 A, B, C, D가 있으면 마이너스 A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1, 얘는 C분의 1, 얘는 D분의 1을 하게 되면 보정해는 값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 속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반응 속도라고 붙여야 됩니다. 이거 사실 반응 속도. 자, 요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2A 더하기 B가 2C가 됐을 때 이 반응 속도를 나타냈을 때 각각의 반응 속도죠. 그러니까 A 각각의, B 각각의, C 각각의, D 각각의 반응 속도이기 때문에 자, 얘는 V라고 나타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델타 T분의 델타 A. 자, 얘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B고요. 자, 이 값이 뭐가 같냐면 2분의 1의 델타 T분의 델타 C와 같다라고 본다. 자, 그 얘기를 한다. 여기서 반응 속도 있는 거 얘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거기 앞에 마이너스, 반응물은 마이너스, 생성물은 플러스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 개수가 1보다 더 큰 숫자, 자연수일 때, 자, 4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5분의 1, 여기는 4, 6이니까 4분의 1, 6분의 1을 붙이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2니까 2분의 1이니까 플러스로 나타냈다. 자, 다음 반응 속도에서 반응이 일어난 특정 순간의 산소 분자의 반응 속도가 0.024몰 퍼 초였다. 세크였다. N2O4가 생성되는 속도를 구했을 때 우리 반응 속도식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산소 분자의 반응 속도가 0.024였대요. 맞죠? 그러면 N2O4가 생성되는 속도는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D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얘를 구하는 것은 N2O4 같은 경우는 2를 곱하면 되겠네요. 맞죠? 0.048이 될 거고요. 048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얘도 양수로 바뀐다라는 거. 자, NO2 같은 경우는 여기 4분의 1 쓰니까 4를 곱하면 되겠죠? 0.096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은 속도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위에 올라왔을 때는 반응 속도식을 이렇게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반응 속도식은 우리가 여기 앞에 위에 있을 때 반응 속도 K라는 거 했었잖아. 기억납니까? 어디 있었죠? K. 반응 속도 K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있었죠? 자, 여기 이쪽에 반응 속도 K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저것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속도 법칙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반응 속도를 속도 상수와 반응물 농도의 지수로 표현한 거고요. 반응 차수는 반응 계수가 아니면 실험적으로 결정한다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일단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우리가 앞에 반응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AA가 BB가 됐을 때, 자, 마이너스 A분의 1에 델타 T분의 델타 A를 얘기를 했고요. 자, 마이너스 B분의 1에 델타 T분의 델타 B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그리고 C분의 1에 델타 T분의 델타 C 그리고 D분의 1에 델타 T분의 델타 D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응물 자체 하나하나당 또 생성물 자체 하나하나당 반응 속도를 다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있는 속도 법칙, 사실상 반응 속도식을 얘기했을 때 여기서는 반응 속도를 속도 상수와 반응물 농도의 지수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반응물, 생성물, 결과적으로 반응 속도라는 것은 생성물이 아니고 반응물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속도 법칙이에요. 속도 법칙. 자, 그래서 A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됐을 때 속도식을 오로지 생성물은 없고요. 생성물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반응물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실상 여러분 동적 평형 상태를 배웠던 거는 반응물과 생성물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걸 얘기했지만 현재 그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는 오로지 반응물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반응 속도 상수 K를 써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반응 차수라고 얘기하는 여기 뭐 x제곱, n제곱, y제곱 같은 경우는 a와 그리고 b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실험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속도 법칙입니다. 속도 법칙.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a랑 더하기 b가 2c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얘들의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 상수의 반응물의 농도 곱과 생성물의 농도 곱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2가 있다고 해서 여기 2고 여기가 1이 있다고 해서 1이라는 뜻은 꼭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요. 꼭 이렇게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자, 녹화 잘 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된다라는 뜻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결정했을 때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반응 속도식을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는 게 사실 중요해요. 반응 속도식은 K에 AX, BY라고 놔두는 것인데 그러면 X랑 Y가 각각 의미하는 반응 뭐냐면 A에 단해서 A 농도에 대해서 X차 반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1이면 1차 반응 1차 반응은 1차 반응인데 A에 관한 1차 반응 예를 들어 Y가 2면 2차 반응이고요. 자, B에 관한 2차 반응이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이해가죠? 자, 요거 이해가죠? 자, 뭐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전체 반응 그러니까 A에 관한 1차 반응 B에 관한 2차 반응이라면 전체 반응은 3차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뭐 크게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죠?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F2랑 C의 로트인데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 이거 화투에 나오거든요. 실험적으로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 실험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실험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대학교 가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는 실험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자료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예를 들어 F2랑 EClO2가 반응해서 EFClO2가 되는 반응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반응 속도식을 이렇게 반응물의 농도 곱과
생성물의 농도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가 1이라고 해서 여기 1이 아니고요. 여기가 2라고 해서 여기가 2가 아니라고. 자, 아니라고. 자, 그랬을 때 xy인데 이 xy를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실험적으로 결정한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여기 어디 있어? 봐봐. 자, 여기 보면 실험 1과 2를 비교했을 때, 자, F2의 농도가 일정하니까 F2는 현재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봐봐. ClO2의 농도가 4배가 됐잖아? 그런데 초기 속도가 4배가 됐다는 뜻은 뭐냐면 얘는 일정한데 얘가 4배가 됐을 때 반응 속도가 4배가 됐다. 그러면 여기 y는 1이겠죠. 자, 이해갑니까? ClO2가 자 1이 됐다. 사실상 뭐 안 써줘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2는 자 F2를 봤을 때 자 누구와 누구 비교할래? 이번에는 ClO2의 양이 일정하면서 F2의 양이 변하는 거 얘기하죠. 얘가 곱하기 2배가 됐을 때, 자, 얘의 양은 일정할 때 얘의 양은 2배가 됐으니까, 반응 속도, 초기 속도도 2배가 됐으니까 여기도 1이네. 그래서 얘들의 반응 속도식을 일단, 자, F2의 ClO2라고 둘 수 있겠죠. 이해 갑니까? 자,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방금 여기 했던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나타낸 겁니다. 이 한 개는, 둘 중에 한 개는 일정하게 뒀을 때 우리 관계식을 알 수 있겠죠? ClO2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F2를 2배를 증가시켰을 때 속도가 2배 증가했으니까 X는 1이고요. 이번에 F2의 양을 4배 증가했을 때 속도는 4배 증가했다. 이번에 Y는 1이라고. 그래서 반응 속도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결과적으로 K도 구해야 되는데 이건 계산식이 좀 복잡하겠지만 초기 속도가 예를 들어 실험 1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초기 속도가 1.2 곱하기 10-3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을 했을 때 반응 속도 K,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해야 되잖아? F2는 0.10이죠? ClO2는 0.010이니까 K 사실상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얘가 10의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10의 마이너스 2니까 10의 마이너스 3이니까 K는 1.2 이런 식으로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구할 수 있다라는 뜻.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럼 속도 법칙을 구하는 방법을 좀 정리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만 뭐 외우면 안 되겠죠. 속도 법칙은 항상 실험적으로 결정됩니다. 중요한 건 실험적으로. 실험적인 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실험을 직접 못하니까 자료로 결정하면 된다. 이런 것들 사실상 논술에서 나올 수 있죠. 화학 논술에서. 자, 반응 차수는 항상 반응물의 농도로 나타낸다. 농도로 나타낸다. 생성물의 농도가 아니고요. 자, 반응물의 농도로 나타낸다는 거 여기는 반응물의 농도로 나타낸다는 뜻이죠. 자, 이해 가죠? 자, 반응 차수는 전체 균형 반응식의 화학 양론 개수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개수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가 2가 있다고 해서 여기가 2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맞죠? 2가 아니라는 뜻. 2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반응 메커니즘을 나가는데 F2랑 ClO2가 반응해서 바로 EFClO2가 돼버리면 이 반응 속도식이 사실 얘는 개수랑 똑같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엔탈피 배웠잖아요. 맞죠? 이렇게 갔다 올라갔다가 어떠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고 다른 물질이 만들어졌다가 얘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 단계를 거쳤다고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얘가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반응 속도식이 여기랑 같아질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실험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산화질소와 수소와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은 생전 처음 보는 거죠. 선생님도 처음 봤어요. 자, 그래서 위의 온도에서 수집한 자료로부터 NO의 농도, H2 농도가 1대 속도 법칙과 반응 속도 상수, 반응 속도 상수, 반응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하라 했을 때, 자, 실제 얘들이 지금 K의 X, NOx, 그리고 H2의 Y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배 됐는데, 여기 일정하니까, 여기는 지금 몇 배야? 거의 4배 됐죠? 자, 완전하게 사실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정수배를 한다 쳤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2배 됐는데, 여기가 4배 됐으니까, 여기가 지금 제곱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NO의 제곱이라 나타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얘의 농도 일정한데 여기 농도가 2배 됐을 때 여기 농도 2배 됐으니까 여기는 1이 됐다라고 둘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x는 2라고 둘 수 있고요. 자, y는 현재 1이라고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응 속도 V는 K에 관해서 정리해서 NO2의 제곱 H2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반응 속도 K를 직접 구할 수 있다라고. 구할 수 있음. 자, 구할 수 있는데 이 K를 구하려면 그럼 속도에 관해서 정리하겠죠? 속도에 관해서 정리하면 얘들을 밑으로 내리면 NO2의 제곱 H2 그리고 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NO2의 제곱 예를 들어 5 곱하기 10-3의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10-3분의 1.3 곱하기 10-5가 되겠죠? 예를 들어 아무거나 집어넣었을 때 우리 요거 집어넣네. 그럼 K 값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K 값을 구하면 아까 전에 K는 이렇게 됐으니까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제곱이라 두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거 NO2의 제곱 H2. NO2의 제곱 H2 이렇게 두면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 V를 구하려면 NO2의 농도 집어넣고 H 농도 집어넣으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요 값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미분적분이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응물에 자, A가 예를 들어 B가 된다라고 봤을 때 자, 이게 V는 KA에 예를 들어 X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반응 속도가 예를 들어 1차 반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X가 1이냐 X가 2냐 예를 들어 X가 0이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X가 1일 때의 반응을 당연히 전체 차수가 1이니까 1차 반응이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화투에서 반응 속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전부 다 1차 반응 얘기예요. 1차 반응. 자, 항상 1차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차 반응은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된다. 1차 반응은 숙달되게 해서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반응물의 농도의 1승, 사실 승은 옛날 스타일이죠. 1제곱, x가 1일 때 의존하는 반응을 얘기합니다. 자, 밑에 있는 요 반응식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돼요. 자, A가 B가 됐을 때 우리 반응 속도식 K가 이렇게 되니까 x가 1일 때 기준이겠죠. 그래서 V는 KA가 되는데 이건 반응 속도식이고요. 우리 반응 속도에 의해서 나타낸 식이 델타 T분의 델타 A라고 둘 수 있는 거 앞에서 했잖아. 맞죠? 앞에서 했잖아. 자, 앞에서 했잖아. 자,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러분들 더 설명할 건 없겠죠? 그래서 여기 델타 T분의 델타 A KA 나타내는 거 이해합니다. 자, V는 KA이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 상수는 사실상 계속 단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뒤에 가서 하겠지만 K는 자, A분의 V이기 때문에 V의 단위는 몰 퍼 초고요. 이거 몰 농도니까 초분의 1이라고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식이 같으니까 이 식을 두 개를 가지고 만드는 게 1차 반응인데 밑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 델타 T분의 델타 A인데 이 시간이 델타가 매우
작아진다. 델타 t가 작아진다 할까? 그러니까 이 변화량이 작아질 때 사실상 미분적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dt분의 da 이렇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틀린 말이죠. 뭐 da dt 마이너스 da dt 됐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지금 ka 똑같잖아. 이것도 다 얘도 반응 속도를 의미하고 얘도 반응 속도를 의미하니까 자 얘가 지금 ka로 나왔는데 미분 적분은 이제 하겠습니다. 미분 적분 이렇게 뿅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자 마이너스 da는 ka의 dt가 됩니까? 자, dt. 자,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 없죠. 자, 오랜만에 하니까 선생님도 실수. 자, 이게 아무 의미 없고요. 자, 여기 있는 거 미분적분 할게. 그러니까 a 간에서 했을 때, 자, da를 위에 쓰고요. 자, ka니까 a만 이렇게 넘길게요. 자, a만 이렇게 넘겼을 때 k dt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로 넘길게요. 그러면 a분의 1 da가 되지. da가 마이너스 k dt. 여러분들 화학과에서 미분적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선생이라고 미분적분 못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다 반대로 돌렸을 때 이제 화학과를 갔을 때 미분적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얘들을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양변에 인테그랄을 씌울게요. 자 갑자기 멋있어 보이죠? 자 얘는 초기 A0 초기 농도에서 T의 농도 AT를 넣고요. 그러면 얘는 0초부터 T초까지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얘는 ln이네. ln x분의 ln이죠? ln이 맞습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맞죠? 우리 여러분들 미분적분 배웠으니까 x분의 1을 자 미분하면 ln 됩니까? lnx 됩니까? 자 그래서 갑자기 이상 a분의 1 d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ln x니까 자 a가 되고요. 여기에 a0 at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kt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는 ln at 아이고 땡. 자 다시 자 ln a의 t-ln a0니까 이게 마이너스 kt가 돼버리네. 그러면 ln 자 a0분의 at가 마이너스 kt가 되지. 얘랑 똑같아졌어. 신기하죠? 자, 자 신기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심지어 여기 있는 얘들을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ln at-1이니까 ln at에서 간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kt 더하기 ln a0가 된다. 자 그랬을 때 항상 우리 그래프 나오면 이런 이과생들 물론 문과도 자료 해석이 있지만 이과생들 항상 x축과 y축을 봐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ln의 형태로 이렇게 됐을 때 x축이 t고요. y축이 lnat가 됐을 때 이게 지금 y축이 됐을 때는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kt가 되면서 이쪽에 y 절편이 돼버리죠. 맞죠? 자 근데 얘는 뭔데? 자 얘들을 여기 요걸 볼게요. 자 ln은 밑을 1로 하니까 2의 마이너스 kt는 at분의 at를 a0로 나누면 되니까 a0 상수니까 자 at에 관해서 잡아버리면 a0에 2의 마이너스 kt니까 이건 지수함수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함수가 또는 이 반응 속도식이 1차 함수냐 아니냐라고 결정하게 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지금 y수축이 t고요. y축이 at일 때 이렇게 지수함수를 보일 때는 이거 1차 함수네. 또는 y축이 ln의 형태로 됐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네. 이거 1차 함수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해 줍니다. 1차 함수를 얘기해 주는 것 중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얘들이에요. 얘들.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1차 함수? 1차 함수? 그러니까 반응 속식의 1차 반응. 1차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정말 여러 가지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화투 문제 풀 때도 이걸 나누게 돼요.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기말고사 범위라는 거. 알겠죠? 기말고사 범위. 자, 기말고사 관심 있죠? 여러분들 절대평가지만 성적표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온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시고요. 다 A를 받아야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도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경 써야 해요. 옛날에는 그냥 1등급 4%에 든다고 했지만 선생님이 올해 3학년이니까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겠습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문제를 쉽게 낸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요. 맞죠? 낼 만한 걸 내는데 옛날에는 변별하기 위해서 냈다면 지금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내겠죠.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신경 쓰면서 하자라는 거죠. 자, 재밌죠?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K 값을 결정하는데 이게 기울기를 얘기한다. 자, ln 값이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이죠. K 값. 우리 여기서 기울기가 뭔데? 자, 얘가 결과적으로 기울기잖아. 마이너스 K.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음의 값을 보였을 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볼 건데 그게 숫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숫자는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게 기울기다. K 값은 구할 수 있다. 자, 여기 있는 문제 풀어보면 되겠고요. 문제 다 풀어보세요. 1차 반응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반감기. 선생님이 아까 전에 1차 반응을 알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가 뭐라 했죠? 그래프로 판다. X축과 Y축인데 Y축이 ln의 형태면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Y축이 그냥 뭐였죠? AT의 형태였다. 그냥 농도에 관해서 나타냈을 때 지수함수다. 그러면 1차 반응이라고 얘기했었죠. 두 번째, 반감기로서 1차 반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감기로 1차 반응도 알 수 있고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0차 반응 그리고 2차 반응까지 알 수 있다. 반감기로 다시 말해서 반감기로 몇 차 반응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정말 화투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1차 반응. 그러니까 사실 1차 반응만 모르겠으면 1차 반응만 알아두면 돼요. 화투에서는 2차 반응 안 나오거든. 전체 차수가 1차냐 2차냐 이런 거 물어보지만 2차 반응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우리 D오비탈처럼 오비탈도 D오비탈은 이렇게 됐는지 안 되는지만 물어보지 D오비탈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잖아. 이것도 그렇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잘 들어야 돼요. 문제만 어떻게 풀지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2차 반응, 1차 반응 됐을 때 1차 반응 이렇게 됐을 때 V는 예를 들어 반응 1차 반응이라 하면 자, 반응 속도식이 N2O4 이렇게 되겠죠. N2O5.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뭐야 갑자기? 뭐야? 진짜 좀 극혐이죠. 자, 핵심은 아까 전에 있던 여기에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 만들어 볼까? 만들어 볼까? 자, ln 자, a0분의 자, at가 자, 마이너스 kt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자, 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때 우리 결과적으로 반감기가 뭐였죠? 반감기. 반감기의 의미는 농도가 반으로 될 때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시간을 t라 했을 때 t 2분의 1이면 이걸 반감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감기라고 합니다. 시간이 반은 아니고요. 농도가 반으로 걸릴 때 걸리는 시간을 t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얘는 초기 농도. 초기 농도는 얘니까 얘의 농도가 그 AT는 뭐냐면 초기 농도의 반이 걸리는 시간이니까 AT에다가요. 2분의 1 초기 농도의 반이 되는 거를 집어넣는다고. 여기 2분의 1 재료니까 전체 ln
2분의 1이 되겠죠. 그때 걸리는 시간 k, t 시간을 2분의 1로 정한다. 여기를 이렇게 바꾼다 뜻이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ln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ln 2는 kt 2분의 1. 자, t 2분의 1은 t 2분의 1 그냥 쓸게요. 자, k분의 뭐 1 여기 똑같을까? ln 2가 되는 거죠. ln 2가 약 0.693이니까 k분의 0.693이고 온도가 일정할 때 반응 속도 상수 일정하니까 1차 반응의 반감기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농도에 관련된 거 없잖아. 뭐 A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뒤에 감성만 나오지만 뒤에 가는 이 1차 반응과 그런 것들은 이런 게 나온다. 2차 반응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1차 반응의 반감기는 초기 농도에 무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초기 농도에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X축과 Y축 항상 봐야 되는데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A의 농도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얘들이 1차 함수이구나. 반감기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감기가 1분, 2분 있을 때 자, 반감기가 1분 지났을 때 농도의 반이 됐고요. 자, 2분 지났을 때 또 농도의 반이 됐죠. 자, 3분 지났을 때 또 농도의 반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 되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C2H6가 1차 반응이라는 것은 자, C2H6라고 둘 수 있는데 얘들에 있는 반감기가 K분의 ln2라고 했었는데 반응 속도 상수가 여기 있잖아.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집어넣게 되면 이건 초니까 1분 분으로 나타냈을 때 21.5분이다. 그러니까 얘는 21.5분마다 자, 2분마다 반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은 2차 반응인데요. 자, 2차 반응은 반응 속도가 반응물의 농도의 1승에 의존한다라고 있는데 이건 뭔 말이야? 반응 속도도 1승, 자, 1차 반응 볼까요? 자, 이상하죠? 1승이 아니고 2승이죠? 자, 2제곱 2차 반응이니까, 이상하잖아, 맞죠?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2승에 의존하는 반응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반응 속도식은 KA제곱,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A인데, 얘를 우리가 DT분의, 뭐, 사실 얘를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변화량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자체가 너무나 작은 것일 때 미분의 의미를 갖고 적분의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KA의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곱의 형태인데 다 잘라먹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미분적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어떻게 마이너스 A 제곱분에 요거 내린 거예요. 맞죠? 자, DA가 되겠고요. 얘가 KDT가 되겠죠. 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자, 미분적분 배웠죠? 마이너스 A 제곱분에 1DA 조금 다른 느낌이죠. 자, KDT. 자, 여기에 뭘 씌운다? 인테그랄 씌운다. 선생님 수학 잘하죠? 자, 0에서부터, 아니, 0이 아니죠? A0부터 AT. 자, 0에서 T까지 두면 되겠죠? 그러면 얘들을 가지고 나타내는 게 뭐냐면, 자, A분의 1, 사실상 A0, AT가 될 거고요. 맞죠? 얘는 KT가 되겠죠. 그러면 AT분의 1 빼기 A0분의 1은 KT니까 AT에 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식이 바뀌겠죠. 이게 갑니까? 자, 그래서 자, AT의 분의 1은 이렇게 자, A0 한번 써볼게요. A0분의 1 더하기 KT니까 자, 여기 있는 Y축이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직선식이 나오겠지. 그렇죠? 이걸 뒤집었을 때 이걸 예를 들어 Y라 했을 때 예를 들어 이걸 Y라 했을 때 이걸 뒤집어져서 기울기가 K이고 X절편, Y절편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Y절편이 A0분의 1이 되겠네.
그럼 반감기는 왜 이렇게 되냐? 반감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뭘 집어넣는다 했었죠? 자, AT 자체에다가, 아이고, 여기 아니고요. AT는 2분의 1 A0를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AT에 2분의 1을 제로 집어넣으면, 자, 제로분의 2가 될 거고요. A 제로분의 1 더하기 KT가 되니까, 자, A 제로분의 1은 KT가 되는. 자, 여기 2분의 1 집어넣는다 했었죠? T 2분의 1은 KA 제로분의 1이니까, 아까 전에 1차 반응이 뭐였죠? 1차 반응의 반감기식은 T 2분의 1은 K분의 ln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농도에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죠? 농도에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농도가 있지. 농도와 관련돼 버려요. 맞죠? 농도가 관련돼 버리니까 농도에 무관하다는 말이 1차 반응의 특징이 된다. 여기는 농도에 무관하지 않다. 근데 지금 나오는 2차 반응은 화2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화1, 뭔 소리야. 일반 화학이니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아이오딘 원자가 결합하여 아이오딘 분자로 되는 반응이 있다. 자, 반응 속도 어쩌고 되고 있고 0.1대 2분의 1 농도를 계산하라, 반감기를 계산하라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얘들이 2차 반응이란 거 알려줬잖아요. 맞죠? 2차 반응을 알려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거기에 각각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딱 봐도 고등학생들한테는 하기 어렵지. 대학교는 할 수 있다. 왜? 계산기 쓰니까. 맞죠? 자, 그래서 그냥 원리대로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증명하는 거 서술형 문제 내기 참 좋은데. 맞죠? 증명.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다는 게 아니고 이거 증명하는 거 서술형 문제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렇죠? 자, 영차 반응. 영차 반응은 화2에서 한 3년 전에 여러분들 교육과정 선배들한테는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차 반응과 비교했을 때 나올 수 있다. 자, 이번에 0차 반응은 KA0니까 여기가 없어지면서 K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델타 A 자 마이너스 dt분의 da가 되면서 얘가 k가 되겠죠. 마이너스 da가 k dt가 되니까 여기에 인테그랄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0 자, at 그래서 0에서 t 되니까 자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at 마이너스 a0가 KT가 되버리는 거죠. 그럼 AT에 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KT 되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를 옮기니까 더하기 A0가 됩니다. 얘랑 식이 똑같죠? 자, A0 마이너스 KT. 그러니까 Y축이라 봤을 때 기울기 마이너스 K니까 기울기 음수가 나오고요. A0 Y 절편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반감기 구할 때 이 자리에 2분의 1 A0라고 둘 수 있으니까 자, KT의 2분의 1은 2분의 1 A0가 되겠죠. 그러니까 T 2분의 1은 자, 2K분의 A0인데 역시나 여기 있는 반감기에도 농도가 초기 농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초기 농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초기 농도 따라서 반감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의 반응 속도식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0이니까 이렇게 0이니까 여기 1차니까 여기는 2차니까 정도 시간씩 자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이 사실상 증명하는 거죠. 가세특 쓰기 참 좋은데 이거 사실은 화2에서도 이거 가세특 많이 쓰던데 이건 뭐 일반고 애들도 다 쓰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 저거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시고 다른 거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거. 자, 반감기 2K분의 A0 얘는 K분의 0.693 이게 L은 2니까 KA0 분의 1인데 제일 중요한 거 1차 반응. 그리고 또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건 여기는 농도 그리고 농도와 관련되지만 여기는 초기 농도 A0가 초기 농도니까 초기 농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둘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반감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반감기를 가지고 시료의 나이를 측정했을 때 T를 측정하면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다음은 자, 여러분들 활성화 에너지라는 얘기 들어봤죠? 자, 우리가 반응 속도 영역에서는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도 역시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응 속도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면, 자, EA, Activation Energy라고 얘기해서 활성화되는 에너지.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얘기해서 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넘지 못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반응 속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응 속도가 예를 들어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작게 되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하고 A와 B가 반응해서 자, A, B가 됐을 때 자, A, B는 중간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C와 D가 만들어질 때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 요것도 활성화 에너지, 요것도 활성화 에너지인데 요거는 발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자, 발열 반응 나오는 게 델타 H 음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얘는 델타 H 양수 나오는 거. 자, 이거 보면서 우리 엔탈피 구하는 방법,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 얘기를 했던 거 한번 기억을 더 하시고요. 자, 아레니우스식은 반응 속도 상수입니다. 얘가 반응 속도 상수 얘기하고 있는데 아레니우스식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뭐냐면 이건 전부 다 그냥 상수고요. 인자고요. 자, 여기는 T는 온도잖아. 맞죠? 절대 온도. 그러니까 반응 속도 상수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온도. 온도에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화투에서는요 반응 속도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나오냐면 온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 증가한다 이렇게 정도만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반응 속도라는 것이 여기서 봤을 때 나머지 거는 상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온도만 변수기 때문에 온도 의존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레니우스의 선형 방정식은 여기다가 ln 값을 씌운 거예요. 자, ln 값을 씌웠을 때 lnk는 lna, 자, lna 원래 더하기지만 여기 얘들이 내려오는 거죠. 마이너스 rt분의 2a가 내려와서 ln 값을 씌웠을 때 2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온도가 다른 조건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식을 그럼 반응 속도 상수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에서 2에서 반응 속도 식은 어쨌든 여기서 지금 얘들을 뺐을 때 예를 들어 K1과 ln K2를 뺐을 때 여기는 얘식이 ln A의 예를 들어 RT분의 T2의 뭐 EA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자, R분의 EA가 남기면서 T2에서 T1을 빼면 된다고. 자,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면서 lnk가 이 전체를 대문자 K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선형 방정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속도 상수 선형 방정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속도 상수를 5개의 다른 온도에서 측정했을 때 표와 ln의 t분의 이 반응은 2분의 3차 반응인데 2분의 3차 반응이란 거는 여러분들 하지도 않았잖아. 뭐죠? 왜 2분의 3차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lnK의 온도에 대한 의존성을 나타냈을 때 기울기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아까 전에 했던 거기에 그냥 맞춰서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좀 뭔가 이상하죠. 맞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자, 볼 수 있겠고요. 넘길게요. 자, 화학 반응에서 분자 배양의 중요성. 지금 현재 반응 속도를 얘기하니까 그냥 충돌한다고 해서 반응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유효한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이 방향으로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나서 반응을 하잖아. 맞죠? 이렇게 있을 때 충돌했는데 이 방향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이 되려면 얘들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적절한 방향, 그러니까 유효한 방향이라는 것은 충돌하는 방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반응이 되어야만 분자 배양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이렇게는 반응이 현재 일어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생성물이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기본적으로 했던 건 반응 속도식을 세우고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의 미분, 적분 속도식을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착안해서 일단은 반응식을 보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 굉장히 수고했습니다.